어머나 세상에. 서윤이는 아직도 영어 학원을 안 다녀요? 아직 유치원생인데 무슨 영어 학원을 보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참 무서운 곳이 많지요? 그런데 제가 70평생 겪어보니 가장 피말리는 전쟁터는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바로 매일 아침 우리 손주들이 등원하는 유치원 앞 노란 벤치입니다. 그곳엔 미소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을 벌이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할머니였던 제가 왜 그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마 손주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할머니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햇살 유치원 앞에 그 숨막히는 아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아침 8시 50분. 서울 하늘 아래 가장 뜨거운 긴장감이 감도는 곳은 강남 학원가도 여의도 증권가도 아니다. 바로 우리 동네 햇살 유치원 정문 앞에 낡은 노란색 벤치다. 나는 오늘도 손녀 서윤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이곳을 찾았다. 화창한 봄날이라 새들은 지저귀고 공기는 싱그럽지만 내 등줄기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긴장감이 흐른다. 벤치에는 이미 베테랑 전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명품 로고가 살짝 비치는 스카프. 그들은 마치 중요한 작전 회의를 앞둔 장군들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지나가는 이들을 관찰한다. 서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손을 흔들며 길가의 핀 민들레를 구경하고 있지만 나는 서윤이의 옷매무새를 다듬느라 손이 바쁘다. 혹시라도 옷에 얼룩이 묻지는 않았는지, 아침에 급하게 묶어준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는 않았는지 몇 번이고 확인한다. 이곳 벤치에 앉는다는 건 단순히 아이를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다. 서윤이네 가문의 품격과 정성을 증명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다. 할머니들의 눈빛은 스캐너보다 정교해서 아이의 양말 브랜드 하나만 보고도 그 집안의 경제력과 조부모의 극성을 단번에 체점한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늘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머, 서윤이 할머니 오셨네. 서윤이 오늘 입은 원피스, 지난번 백화점 신상 맞죠? 색감이 참 화사해서 서윤이한테 딱이네. 벤치의 정중앙을 차지한 민준 할머니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넨다. 민준이는 우리 서윤이와 같은 반이자 할머니들 사이의 영원한 라이벌이다. 민준 할머니의 칭찬은 늘 달콤하지만 끝맛이 쓰다. 내가 내 서윤이가 파란색을 좋아해서요라고 답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카운터 펀치가 날아온다. 그래요? 우리 민준이는 하도 활동적이라 그런 옷은 불편해서 못 입겠대. 그래서 어제 이탈리아에서 직구한 활동복 몇 벌 입혔는데 역시 비싼 값을 하더라고. 애들은 정말 금방금방 크죠? 우리 민준이는 벌써 키가 반에서 제일 크다니까요. 민준 할머니의 시선은 은근슬쩍 서윤이의 운동화 브랜드를 훑고 지나가 민준이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든다. 이곳에서의 인사는 안부가 아니다. 누가 더 비싼 것을 입히고 누가 더 귀하게 키우느냐를 겨루는 첫 번째 채점표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벌써 작고 초라한 열등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지훈 할머니도 거든다. 맞아요. 요즘은 애들 옷 한 벌도 그냥 못 사주겠더라고요. 우리 지훈이도 이번에 골프웨어 키즈라인으로 쫙 뽑아줬잖아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서윤이의 평범한 원피스는 어느새 보이지 않는 그늘 속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유치원 가방 옆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은 보조 가방. 그것은 할머니들의 정성과 사랑을 증명하는 성배와도 같다. 나는 어젯밤 잠을 설쳐가며 유기농 딸기를 씻고 한 알 한 알 꼭지를 따서 예쁜 꽃 모양으로 깎아 넣었다. 서윤이가 다른 친구들 가방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하지만 벤치에 앉아 지훈이 할머니의 가방 내부를 슬쩍 본 순간 내 자신감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지훈 할머니의 가방 속에는 시판 과자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직접 구운 듯한 수제 쿠키는 물론이고
아이의 이름인 지훈이 새겨진 곰돌이 모양 샌드위치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심지어 과일은 무지개색 순서대로 꽂힌 꼬치 형태였다. 지훈이가 요새 밥을 잘 안 먹어서 제가 좀 손을 써봤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해도 애가 잘 먹으니 어째요. 지훈 할머니의 겸손을 가장한 자랑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서윤이가 그 샌드위치를 보더니 우와 할머니 나도 저거 먹고 싶어 라고 외치는 순간 나는 유치원 앞 벤치에서 처참한 패배감을 맛보았다. 간식 가방의 무게는 곧 내 정성의 부족함처럼 느껴졌고 나는 서윤이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다. 내가 게으른 할머니인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서윤아, 저기 나비가 영어로 뭐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이는 나비 라고 해맑게 답하며 웃는다. 그 순간 옆에서 민준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할머니, 저기 버터플라이가 날아가요. 그리고 저 꽃은 튤립이죠? 민준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술 더 뜬다. 어머, 민준아, 발음이 정말 원어민 같네. 지난주에 새로 바꾼 원어민 과외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니 정말이구나. 나는 순간 얼음이 된 것 같았다. 이제 겨우 5살인 아이들이 벌써 발음을 논하고 단어를 외우다니. 민준 할머니는 나를 보며 안쓰럽다는 듯 한마디를 덧붙인다. 서윤이 할머니, 요즘 애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고생한대요. 서윤이도 이제 슬슬 단어 카드라도 시작해야지. 우리 민준이는 벌써 알파벳 다 떼고 짧은 문장도 읽거든요. 영어 유치원 안 보낼 거면 할머니라도 옆에서 붙잡고 가르쳐야죠. 서윤이는 여전히 나비만 보며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거대한 불안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우리 서윤이가 나 때문에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무관심이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어느새 나의 무능함을 꾸짖는 환청처럼 들려왔다. 우리는 각자 손주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곳 벤치에서는 그 사랑도 철저히 수치와 결과로 환산된다. 민준 할머니는 정보력과 재력을 사랑의 척도로 삼았고 지훈 할머니는 지극정성인 뒷바라지를 사랑이라 믿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서윤이와 같이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를 같이 봐주는 소박한 것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능력 없는 할머니의 변명처럼 취급받았다. 애를 그냥 놀리기만 하면 나중에 학교 가서 고생하는 건 애들이에요. 부모가 바쁘면 할머니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치마바람 좀 일으켜야지, 안 그래요? 민준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서윤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었던 걸까? 아이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정답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치원 정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나오시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할머니들의 눈빛은 내가 더 훌륭한 조력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혔다. 사랑의 기준이 오염되고 있었다. 순수한 애정이 아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성과로서의 사랑으로 말이다. 나는 서윤이를 선생님께 보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나도 달라져야겠다고. 어느 날 오후 유치원 하원길에 민준 할머니가 나를 슬쩍 따로 불러 세웠다. 평소보다 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 대단한 무기를 손에 든 병사처럼 빛나고 있었다. 서윤이 할머니, 이건 정말 우리끼리만 아는 정보인데 저기 건너편 상가에 새로 생긴 창의력 영재센터 말이에요. 거기 원장님이 대치동에서 온 유명한 분이라는데 벌써 대기가 1년치나 밀렸대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귀가 번쩍 뜨였다. 영재센터 대기 1년. 그 단어들이 주는 압박감은 생각보다 대단했다. 하지만 민준 할머니의 이어지는 말은 정보 공유를 가장한 날카로운 과시였다. 우리 민준이는 저번에 원장님이 직접 테스트해 보더니 애가 사고력이 남다르다고 특별반에 바로 넣어주기로 했어요. 서윤이도 한번 가서 테스트나 받아봐요. 혹시 알아요? 운 좋으면 자리 하나 날지. 그 운 좋으면이라는 말이 내 자존심을 사정없이 긁어놓았다. 지훈 할머니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어머, 거기 지훈이도 다음 주부터 가기로 했어요. 요즘 그 학원 안 보내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나만 모르고 있던 세상,
나만 뒤처진 교육 환경. 그들의 대화는 나에게 심한 소외감과 조급함을 안겨주었다. 서윤이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온통 그 학원 이름으로 가득 찼다. 서윤이가 그곳에 다녀야만 나도 그들 틈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유치원 하원 버스를 기다리는 벤치는 매일 오후 스마트폰 전시장으로 변모한다. 할머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휴대폰을 꺼내 각자의 성과를 뽐내기 시작한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민준이가 어제 미술 학원에서 그린 그림인데 선생님이 구도 잡는 게 초등학생 수준이래요. 민준 할머니가 내민 사진 속에는 화려한 색감의 사자가 있었다. 그러자 지훈 할머니도 질세라 휴대폰 화면을 내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우리 지훈이는 어제 피아노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양손 연주를 하더라고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손가락 움직이는 게 예사롭지 않죠?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할머니들의 손주 자랑은 끝이 없었다. 사진첩 속의 아이들은 모두 미래의 피카소가 되어 있었고 베토벤이 되어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어제 서윤이가 나랑 같이 거실 바닥에 누워 뒹굴며 깔깔 웃던 사진, 입가에 초콜릿을 잔뜩 묻히고 행복해하던 사진.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화려한 스펙 자랑 사이에서 내 사진은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해 보였다. 결국 나는 끝내 휴대폰을 꺼내지 못했다.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거창한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마치 내가 서윤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할머니인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랑할 것이 없는 할머니는 그 벤치에서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날 금요일 하원 지도를 하시던 담임 선생님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다. 서윤이 할머니, 오늘 서윤이가 그린 가족사진 보셨어요? 서윤이가 할머니를 종이 정중앙에 제일 크게 그렸더라고요. 세상에서 할머니랑 같이 노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어찌나 제잘거리던지 보는 제가 다 뭉클했어요.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 가슴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래, 우리 서윤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뭐가 더 필요해. 하지만 그 감동은 1분을 채가지 못했다. 옆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민준 할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다. 어머, 서윤이는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가 봐요. 애교도 많고. 그런데 우리 민준이는 벌써 인지 능력이 발달해서 그런지 가족 사진보다는 우주선 설계도 같은 걸 논리적으로 그리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민준이가 너무 일찍 성숙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민준 할머니의 그 걱정은 사실 지독한 기만이었다. 선생님의 순수한 칭찬조차 민준 할머니의 비교 앞에서는 서윤이는 아직 아기 같고 수준이 낮다는 소리로 둔갑해버렸다. 서윤이의 예쁜 마음보다 민준이의 인지 능력이 더 대단해 보이는 이 비정상적인 공기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깊은 열등감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서윤이 앞에서 참아왔던 조급함을 터뜨리고 말았다. 유치원 가방에서 꺼낸 서윤이의 알림장에는 친구들과 모래놀이를 하며 즐겁게 보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평소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민준이는 벌써 초등 수학 문제집을 시작했다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렸다. 서윤아, 우리 오늘부터 할머니랑 영어 단어 딱 5개만 외워볼까? 응? 서윤이도 똑똑해져야 선생님한테 칭찬받지. 서윤이는 보던 만화책을 내려놓으며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머니, 나 지금은 색칠 공부 더 하고 싶은데. 이따가 하면 안 돼? 평소라면 그래, 서윤아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을 나였지만 그날은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갔다. 색칠 공부는 나중에 하고. 민준이는 벌써 영어로 말도 술술 한다잖아. 너만 뒤처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 갑작스러운 호통에 서윤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이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의 비교 괴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서윤이를 위한 것인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나는 아이를 몰아붙였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첫 번째 패배였음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서윤이를 겨우 달래서 잠자리에 눕힌 후
나는 어두컴컴한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내 주름진 얼굴을 차갑게 비췄다. 내 손가락은 무언가에 홀린 듯 검색창에 단어들을 쏟아냈다. 옷의 영어 단어 리스트, 창의력 영재센터 입학 테스트 후기, 강남 엄마들이 시키는 조기 교육. 화면을 넘길 때마다 쏟아지는 정보들은 나를 더욱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 남들 다 할 때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조부모의 정보력이 아이의 대학을 결정합니다. 같은 자극적인 광고 문구들이 마치 나를 꾸짖는 채찍질처럼 느껴졌다. 새벽 2시가 넘도록 나는 잠들지 못하고 수백 개의 카페 글을 읽어내려갔다. 내일 아침 유치원 앞 벤치에서 민준 할머니가 던질 서윤이는 요즘 뭐 시키세요?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내뱉을 한마디를 찾아야 했다. 어느새 나의 목표는 서윤이의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벤치 위 할머니들과의 정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곤히 잠든 서윤이의 천사 같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내 머릿속은 오로지 경쟁이라는 소음으로 가득 찬 지옥이었다. 벤치에서의 신경전은 이제 우리 집 안방까지 파고들었다. 서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하원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나의 체크리스트 가동이 시작되었다. 서윤아, 오늘 점심은 다 먹었어? 혹시 선생님이 칭찬해 준 건 없어? 오늘 배운 영어 노래 불러봐. 아이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쏟아붓는 나의 질문들에는 서윤이를 향한 사랑보다 다른 할머니들에게 전해 들은 정보와 비교하려는 욕심이 앞섰다. 나의 이런 변화는 결국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번졌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나는 유치원 앞 벤치에서 들은 정보들을 쏟아냈다. 새로 생긴 영재센터가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서윤이도 보내야 하지 않겠니? 민준이는 벌써 거기 특별반이라더라. 우리가 너무 애를 노는 데만 방치하는 것 같아.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서윤이는 아직 5살이에요. 벌써부터 학원에 가두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서운함이 폭발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러니? 다 서윤이 생각해서 너희들 바쁘니까 내가 대신 발품 파는 거 아니냐? 내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서윤이는 눈치를 보며 자기 방으로 숨어들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욕심이 가족의 평화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평소 같으면 할머니 등에 매달려 놀아달라고 조르던 서윤이가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윤아, 할머니랑 동물원 갈까? 내 제안에도 아이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할머니, 나 그냥 잠잘래. 피곤해. 5살짜리 입에서 피곤해라는 말이 나오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생각해보니 지난 일주일 동안 서윤이는 내가 짜놓은 빡빡한 방구석 커리큘럼을 소화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뛰어놀지 못했다. 영단어 카드를 넘기고 창의력 학습지를 풀고 내가 억지로 등록한 주말 발레 수업까지. 아이의 얼굴에서 장난기 가득했던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어른스러운 무표정이 들어차 있었다. 거울 속의 서윤이는 예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다 힘든 법이야. 조금만 버티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벤치에서 만날 민준 할머니의 비아냥을 이겨내기 위해 나는 서윤이의 동심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아픈 것보다 아이가 뒤처지는 것이 더 무서웠던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욕심은 소금물 같았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졌고 나는 더 강한 자극을 원했다. 서윤이가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면 다음 날은 20개를 외우길 바랐다. 발레 수업에서 동작이 조금만 엉성해도 내 마음은 조급함으로 타들어갔다. 벤치에서 지훈 할머니가 우리 지훈이는 벌써 구구단을 외워요라고 한마디 던지면 나는 그날 밤 서윤이를 앉혀놓고 숫자 공부를 강요했다. 서윤아, 이것만 하면 할머니가 예쁜 인형 사줄게. 사랑의 보상은 어느덧 거래로 변했다. 아이가 무언가를 잘해낼 때만 나는 활짝 웃어주었고 아이가 실수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면 싸늘한 표정으로 침묵했다. 서윤이는 나의 기분을 살피느라 점점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갔다. 내가 원했던 것은 서윤이의 행복이었을까 아니면 벤치 위 할머니들 사이에서의 나의 우월감이었을까?
나는 더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서윤이의 마음이 멍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했다. 나의 정성은 지독한 집착이 되어 아이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유치원 게시판에 커다란 공고문이 붙었다. 햇살 가족 한마당 마이너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한 달 뒤에 열릴 이 행사는 할머니들이 손주와 함께 게임도 하고 장기 자랑도 하는 일종의 운동회 같은 날이었다. 공고문을 본 벤치 위 할머니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번뜩였다.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동안 말로만 떠들던 손주 자랑을 실전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공식적인 결투의 날이었다. 어머, 서윤이 할머니, 이번 행사 때 서윤이랑 장기 자랑 뭐 하실 거예요? 우리 민준이는 벌써 어린이 댄스 학원에서 특별 안무 연습 중인데. 민준 할머니의 도발적인 질문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훈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다. 지훈이는 아빠랑 같이 마술 공연 준비한대요. 할머니인 저도 의상 준비하느라 바쁘네요. 그들의 준비성은 이미 내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준비도 없었지만 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툭 내뱉고 말았다. 우리 서윤이요? 서윤이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걸 준비 중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내뱉은 말은 무거웠고 그날부터 나의 밤은 더욱 길어졌다. 행사 준비를 위한 나의 광기는 극에 달했다. 일단 서윤이의 의상부터 문제였다. 백화점을 사흘 내내 뒤져서 유럽 공주들이 입을 법한 화려한 드레스를 주문 제작했다. 도시락은 또 어떤가? 그냥 김밥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유명한 수제 도시락 업체를 수소문해 전복과 한우가 들어간 3단 찬압을 예약했다. 비용은 내 한 달 연금을 훌쩍 넘겼지만 아깝지 않았다. 그날만큼은 민준 할머니와 지훈 할머니를 완전히 압도해야 했으니까. 행사 전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서윤이의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줄지 인터넷 동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며 연습했다. 새벽 5시부터 서윤이를 깨워 머리를 닦고 드레스를 입혔다. 서윤이는 졸음이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 나 너무 불편해. 이 옷 간지러워라고 투정을 부렸지만 나는 단호했다. 서윤아, 오늘 하루만 참아. 오늘 네가 제일 예뻐야 해. 그래야 할머니 체면이 서지. 아이를 위한 날이라면서 정작 아이의 편안함은 안중에도 없었다. 거울 속의 서윤이는 화려한 인형 같았지만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공허함을 보지 못한 채 오로지 승전고를 울릴 생각만 하며 유치원으로 향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새벽 5시부터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어제 주문 제작한 서윤이의 드레스는 거실 한가운데 위풍당당하게 걸려 있었다. 레이스가 겹겹이 쌓인 치마에 은실로 수놓인 꽃무늬가 화려함의 극치였다. 나는 졸음이 가득한 서윤이를 강제로 깨워 욕실로 데려갔다. 아이의 머리를 정성껏 따아 올리고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티아라까지 씌웠다. 거울 속 서윤이는 동화 속 공주님 같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어딘가 잔뜩 겁에 질린 듯 굳어 있었다. 유치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이 피부를 찔렀다. 평소보다 서너 배는 더 공을 들인 할머니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 할머니는 아예 전문 메이크업까지 받은 듯 화려했고 지훈 할머니는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들의 옷차림 또한 가관이었다. 턱시도를 입은 아이부터 깃털이 달린 화려한 의상까지 유치원 마당은 흡사 시상식장을 방불케 했다. 어머, 서윤이 할머니, 오늘 작정하셨네. 서윤이가 옷 때문에 걷지도 못하겠어요. 민준 할머니의 비아냥 섞인 인사에 나는 턱을 높이 쳐들었다. 우리 서윤이는 뭘 입어도 태가 나잖아요. 오늘 기대하세요.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무장하며 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할머니들의 눈치 싸움은 0.1초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첫 순서인 가족 율동 시간부터 난리가 났다. 선생님의 율동에 맞춰 아이와 할머니가 춤을 추는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들의 눈은 선생님이 아닌 옆자리 손주와 할머니를 향해 있었다. 누가 더 동작이 정확한가, 누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가를 채점하느라 정작 서윤이와 눈을 맞출 시간조차 없었다.
나는 서윤이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서윤아, 연습한 대로 다리 더 높이 들어야지. 할머니 봐, 똑바로 해야 해. 서윤이는 무거운 드레스 치마를 붙들고 쩔쩔매며 나를 따라왔다. 옆에서 민준이가 완벽한 동작으로 박수를 받자 내 조급함은 극에 달했다. 내 시선은 끊임없이 민준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입가에 어린 비릿한 미소가 마치 너희는 우리 상대가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아 속이 뒤틀렸다. 지훈 할머니 역시 손주의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성을 지르며 과시적인 리액션을 이어갔다.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 마련된 행사장엔 어른들의 시기심과 허영심이 독가스처럼 퍼져 있었다. 서윤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나는 오직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사건은 가장 공을 들였던 미술 퍼포먼스 시간에 터졌다. 대형 캠퍼스에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꿈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서윤이가 미리 연습했던 세련된 풍경화를 그리길 원했다. 하지만 서윤이는 붓을 들고 망설이더니 갑자기 빨간색 물감을 듬뿍 찍어 도화지 가운데에 커다란 하트를 그리기 시작했다. 서윤아, 그게 아니잖아. 할머니가 어제 가르쳐준 나무랑 집 그려야지. 나의 당황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민준 할머니가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이성이 끊긴 나는 서윤이의 손을 낚아채듯 빼서 붓을 휘둘렀다. 이건 이렇게 칠해야지. 너 왜 말을 안 들어? 그 순간이었다. 서윤이의 손에서 붓이 튕겨나갔고 짙은 파란색 물감이 서윤이의 화려한 드레스 가슴팍에 커다란 얼룩을 만들며 쏟아졌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윤이는 얼어붙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드레스는 엉망이 되었고 나의 체면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날의 행사는 엉망진창으로 끝났다. 서윤이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나는 부끄러움과 화를 참지 못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유치원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유치원 앞의 풍경은 묘하게 달라졌다. 활기 넘치던 벤치는 이상할 만큼 적막이 감돌았다. 평소 같으면 민준이의 활약을 칭송하며 나를 비웃었을 민준 할머니도 지훈이의 성과를 자랑하던 지훈 할머니도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사실 그날 실수를 한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민준이는 장기 자랑 도중 가사를 까먹자 민준 할머니가 무대 아래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울면서 무대를 내려갔고 지훈이는 할머니가 싸온 고급 도시락을 먹다가 체해서 양호실로 실려갔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완벽을 추구하다 정작 아이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다는 사실을 그 처참한 결과물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의 추악했던 욕심을 마주하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한때의 전우이자 라이벌이었던 할머니들은 이제 각자의 죄책감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구석에 처박힌 파란 물감 묻은 드레스를 보며 나는 긴 한숨을 내뱉었다. 그동안 내가 서윤이를 위해 해왔던 모든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잠을 설쳐가며 검색했던 정보들, 아이의 입에서 억지로 끄집어냈던 영어 단어들, 그리고 내 자존심을 위해 아이에게 입혔던 그 무거운 옷들. 이게 정말 서윤이를 위한 거였을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지독하게 낯설었다. 곱게 늙어가고 싶다던 소망은 어디 가고 옆집 할머니를 이기지 못해 안달이 난 괴물 하나가 서 있었다. 서윤이가 나비가 영어로 뭐냐는 질문에 해맑게 나비 라고 대답하며 웃던 그 소중한 순간을 나는 왜 단어 공부라는 틀에 가두려 했을까? 아이는 나를 제일 큰 사랑으로 그렸는데 나는 아이를 내 자랑거리로만 여겼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내가 이 전쟁의 승자가 아닌 가장 비겁한 패배자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서윤이의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아이는 구석에서 인형을 안고 혼자 놀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서윤이는 움찔하며 내 눈치를 살폈다. 그 모습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고 사과했다. 서윤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욕심부려서 서윤이 힘들게 했지? 한참을 내 품에 안겨있던 서윤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할머니, 나 이제 드레스 안 입으면 안 돼? 그거 너무 무겁고 간지러워. 그리고 학원 안 가면 안 돼? 나 그냥 놀이터에서 할머니랑 흙 파고 놀고 싶어. 할머니가 웃어줄 때가 제일 좋은데 요즘 할머니는 화난 사람 같아서 무서워. 아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5살 아이에게 학원 숙제와 브랜드 옷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이가 원한 건 그저 나랑 같이 웃고 떠드는 시간뿐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 당연한 사실을 왜 잊고 살았을까? 나는 서윤이를 더 꽉 안아주며 약속했다.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겠노라고. 놀라운 일은 우리 집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유치원 앞 벤치에서 철옹성 같던 민준 할머니가 먼저 무너졌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닌 평범한 티셔츠 차림으로 나온 그녀가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공부만 시키는 나쁜 할머니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에 얼어붙어 있던 벤치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지훈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백했다. 우리 지훈이도 그래요. 유치원 가는 게 지옥 같대요.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봐요.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 경쟁하던 적군이었지만 손주를 망치고 있다는 공포 앞에서는 똑같이 나약한 할머니들일 뿐이었다. 비교가 멈춘 자리에는 깊은 회한과 공감이 들어찼다. 누구의 손주가 더 잘났느냐는 질문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가 유일한 화두가 되었다. 나는 가장 먼저 서윤이의 모든 학원을 정리했다. 영어 유치원 대기 명단에서도 이름을 뺐고 주말 발레 수업도 그만두게 했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이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은 더 배워야 할 때가 아니라 더 놀아야 할 때야. 처음에는 매일 아침 체크하던 단어 카드가 없어지니 허전한 마음도 들었다. 벤치에서 할 말이 없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됐다. 하지만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니 비로소 내 삶의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밤늦게까지 검색창을 뒤지지 않아도 되었고 아침마다 아이와 옷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었다. 서윤이가 입고 싶은 편한 면바지를 입히고 머리도 대충 묶어준 채 유치원으로 향하는 길은 이토록 가벼울 수가 없었다. 벤치에 앉아도 더 이상 옆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었다. 허전함은 곧 서윤이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수다로 가득 채워졌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앉은 유치원 앞 벤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치원 담장에 핀 노란 개나리가 저렇게 예뻤는지, 벤치 옆 큰 나무 아래 개미들이 줄지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지 비로소 보였다. 아이들이 등원하며 지르는 웃음소리도 예전에는 경쟁의 소음으로 들렸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무엇보다 할머니들의 표정이 보였다. 화장기가 가신 수척한 얼굴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이제 손주의 옷 브랜드를 묻는 대신 오늘 아침 공기가 얼마나 시원한지, 집 앞 슈퍼의 딸기가 얼마나 싱싱한지를 이야기했다. 유치원 앞 벤치는 더 이상 전쟁의 요새가 아니라 노인들의 소소한 삶이 흐르는 쉼터가 되어 있었다. 억지로 꾸며낸 공간이 아닌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변한 것이다. 그날 오후 하원 버스에서 내리는 서윤이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진짜 잘 크고 있는 아이는 누구였을까?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는 아이? 아니면 피아노 체르니를 벌써 치는 아이? 아니었다. 진짜 잘 크고 있는 건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날 줄 아는 아이, 친구의 슬픔에 진심으로 눈물 흘릴 줄 아는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품 안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아이였다. 서윤이는 이제 영어 단어 대신 길가에 핀 꽃의 이름을 묻고 학원 숙제 대신 나랑 같이 종이 비행기 접는 법을 고민한다. 아이의 눈동자는 다시 생기를 되찾아 반짝였고
그 눈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함께 치유되었다. 우리는 경쟁이라는 이름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이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안다. 잘 크는 아이의 기준은 성적표가 아니라 아이의 얼굴에 핀 웃음꽃의 개수였다. 유치원 앞 벤치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이제 누구도 사진첩을 열어 우리 애가 영재네, 천재네 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정말 소소하고 따뜻한 변화들이 생겼다. 민준이가 어제는 웬일로 제 신발을 혼자 정리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던지. 민준 할머니가 수줍게 말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손뼉을 쳐주었다. 어머, 정말 대견하네. 우리 서윤이도 이제 밥 먹고 자기 그릇은 싱크대에 갖다 놔요. 자랑은 여전했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축하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지훈 할머니는 직접 만든 식혜를 한 통 들고 와서 우리에게 한 잔씩 돌렸다. 이거 지훈이가 같이 저으면서 만든 거예요. 설탕을 좀 덜 넣었더니 맛은 덜해도 건강에는 좋겠죠? 우리는 그 밍밍한 식혜를 마시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웃음을 터뜨렸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자리에는 할머니들만의 끈끈한 연대감과 우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덧 우리는 서로의 손주를 내 손주처럼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 민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 못 나오는 날이면 내가 민준이를 대신 받아 돌봐주기도 하고 지훈 할머니가 맛있는 반찬을 하면 우리 집 문 앞에 슬쩍 두고 가기도 했다. 유치원 행사가 있을 때도 이제는 누가 더 화려한 깔을 겨루지 않는다. 서윤이 할머니, 이번 소풍 도시락 김밥 제가 좀 더 쌀게요. 서윤이 것도 챙겨 보내줄 테니 걱정 마요. 우리는 깨달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틀린 게 없다는 것을. 경쟁자로 있을 때는 서로가 괴물 같아 보였지만 손을 맞잡고 나니 세상에 이렇게 든든한 아군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되었다. 유치원 벤치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따뜻하고 시끌벅적한 사랑방이 되었다. 아이들도 우리 할머니들이 친하게 지내니 더 신이 나서 어울려 놀았다. 가장 단순한 답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윤이의 행복은 대단한 학원 교육도 비싼 명품 옷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편안한 사랑이었다. 내가 경쟁을 멈추고 서윤이를 온전히 바라봐주자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밝아졌다. 유치원 가는 길이 즐겁다며 아침마다 노래를 불렀고 집에 돌아와서는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 라고 외치며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질 때마다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만약 그때 유치원 행사에서 물감을 쏟는 실수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두운 경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 실수는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준 신의 한 수였다. 아이의 웃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고 그 미소 하나가 내 삶의 모든 근심을 씻어주었다. 행복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 숨 쉬며 느끼는 것임을 나는 비로소 배웠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서윤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 그 노란 벤치를 찾는다. 이제는 등원시키는 손주는 없지만 그곳에 앉아 있으면 그 치열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민준 할머니와 지훈 할머니도 약속이나 한 듯 그곳으로 마시를 나온다. 서윤이 할머니, 서윤이 학교 잘 다니죠? 민준 할머니가 건네는 인사는 이제 뼈가 없다. 네, 아주 신나게 다녀요. 공부는 뭐? 건강하게만 잘하다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껄껄 웃는다. 벤치 위에는 여전히 새로운 할머니들이 손주를 데리고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다. 그들의 눈빛에서 예전 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조금만 힘을 빼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예쁜 게 보일 거예요. 유치원 앞 벤치는 우리에게 사랑의 진짜 얼굴을 가르쳐준 인생 학교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치원 앞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선생님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었다. 바로 할머니들이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무서움은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도끼였지만 지금 저에게 그 무서움은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손주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길을 잃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냈습니다. 경쟁은 내려놓았지만 손주를 향한 사랑은 그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주 교육 때문에 혹은 남과의 비교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가요? 부디 그 무거운 짐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원하는 건 최고가 된 손주가 아니라 자신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여러분의 모습이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유치원 앞 할머니들의 전쟁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손주들과 함께 활짝 웃는 하루 되세요.